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비수도권도 확산세가 점차 거세져 4차 대유행의 규모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사전 예약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군에서도 거리두기가 강화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됐던 면회가 전면 중단되며 휴가와 외출 역시 통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영업 제한 손실은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발 알파와 남아공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뒤 사망한 사례가 벨기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첫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브랜슨은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 비행으로 인정하는 고도 80km를 넘어 89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동안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더는 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로 촘촘한 방역막을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일 0시부터 시작된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을 일시 중단했다며 55세에서 59세의 예약은 백신 수급에 따라 확보된 예약분에 대해 진행되는데 보유 물량 소진에 따라 이달 26일에서 31일 접종분 예약은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다만 50세에서 54세 사전 예약 및 예방접종은 당초 안내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접종 계획에 따르면 50세에서 54세는 오는 19일부터 24일에 사전 예약을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21일에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PCR,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내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지난 금요일 항공사들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는 내국인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로 들어오는 탑승부터 불어되는 것이라며
이를 어기고 국내에 입국했다 확진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시행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다녀오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 때문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감성주점발 집단 감염은 횡령 안팎에 육박합니다. 한 손님이 발단이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을 포함해 감염이 무더기로 나온 서울 마포구 펍에 다녀온 뒤 부산 주점을 찾았고 이후 확진된 겁니다. 수도권 감염이 비수도권까지 퍼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타 지역의 확진자분들도 이 업소에 동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야간 3인 이상 모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젊은 층을 매개로 급격히 퍼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거리두기 조치 등과 관련해서 특정 권역에 대한 조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와 경계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경각심을 저희 당국으로부터도 그렇고 국민들께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까지 겹쳐 인구 이동량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미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데 대해 YTN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71.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됐습니다. 봉쇄 수준의 사실상 셧다운 조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의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당장 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시민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10명 가운데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잘한 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71.9%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는데 30대는 75.9%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20대 74.3%, 50대는 72.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인 92.4%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불과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국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허용됐던 면회는 전면 중단됐고 휴가는 전 부대에서 10% 내에서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비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5% 내외는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간부들은 기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일과 후 외출 이동이 통제되고 사적 모임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외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골목 상권이 매출과 인력 등이 모두 감소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집단 면역에 의한 거리두기 완화와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희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매일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우상기 씨.
한때 코로나19가 주춤해서 겨우 식당 운영에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툭하면 격상되는 거리 두기에 이제는 불만 제기조차 포기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제 불만을 해봐야 솔직히 코로나가 불만 제기해서 없어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죠. 한국경제연구원이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8명쯤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으며 금액은 평균 22%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옷과 꽃가게, 음식점, 노래방 등의 순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컸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비용은 임차료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건비, 원재료비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는 골목 상권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영업자의 34%쯤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더 줄고 있는데 6시 이후에 이제 2인만 되니까 지금보다 더 이제 안 되면은 알바생들도 이제 타임도 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 65.3%는 올해 하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 면역에 의한 거리두기 완화와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희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아흔 살의 벨기에 여성이 코로나19 알파 변이와 베타 변이에 동시에 감염된 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도시 알스트에 있는 병원에 90살의 여성이 입원했으며 같은 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호흡기 증상이 급속히 악화해 5일 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서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알파 변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베타 변이가 모두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혼자 살면서 자택에서 간호를 받아왔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벨기에 연구진은 현지 시각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유럽 임상미생물학과 감염질환학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분자생물학자는 이 여성은 2명의 다른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 감염이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는 데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 과학자들은 2명이 동시에 2개의 서로 다른 변이에 감염됐다고 보고했으나 학술지에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최근 17살 소년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중에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유로 2020 축구 경기를 계기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결승전에서는 수많은 축구 팬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뒤엉켜 응원하고 환호성을 질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레스터 광장, 이탈리아와 영국의 결승전을 1시간 앞둔 시각, 경찰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을 제지하려 하자 축구팬들이 몰려들어 야유를 퍼붓습니다. 병과 맥주캔을 던지며 한동안 소란이 이어집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운행 중인 차를 막아선 뒤 극성 팬들이 차 위에 올라탑니다. 웸블리 경기장 부근 도로는 경기를 보러 온 팬들로 점령됐습니다. 곳곳에 연막탄 연기가 자욱합니다. 흥분한 일부 팬은 신호등 위로, 또 다른 극성 팬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It's better than having a child. You wouldn't beat it. It's coming out. 경기가 임박한 시각,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이 소란한 틈을 타 펜스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가 시작돼서도 또 경기가 끝나서도
영국과 이탈리아의 도심은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특히 경기를 이긴 이탈리아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뒤엉켜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È incredibile! È incredibile! Non si può stare meglio di così! È una cosa assurda! Bernardeschi la rischiera e ci ha portato in finale! 경기장 안에서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이 지켜졌지만 경기장 밖은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통제 밖이었습니다. So that's the scary thing is all the stadiums are being managed. The fact that we've got a whole nation now celebrating, and rightly so, it's scary because these fan zone areas are not regulated in the same way. They do involve large crowds gathering and celebrating.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로 2020의 후폭풍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는 19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할 예정이었던 영국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실내와 막힌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기대한다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하위 차관은 예정대로 19일 방역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복잡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영국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개인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조만간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은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어도 면역 체계가 약한 성인은 즉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도 부스터샷을 접종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분류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기 이식을 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의 이번 결정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세 번째 접종,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각 12일 FDA 등 미국 보건당국 관리들과 면담합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 접종 6개월 뒤부터 면역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접종 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 책임자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2회차 접종 직후와 비교해 면역 수준이 5배에서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직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기온이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산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 데스밸리의 온도계 기록은 주말에 57도까지 치솟았지만 사상 최고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디지털 온도계가 지난 토요일 사상 최고 기록인 화씨 135도, 섭씨 57도를 기록하자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미 국립기상청의 공식 기온은 53.8도에서 최고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최고 기온도 47.2도까지 오르며 80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의 폭염 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Well, I came from the Caribbean. I came from Dominican Republic, from a really hot country, and still hot for me. So I'm trying my best. For visitors who are coming in, there are no water stations in the park, so you need to bring all of your own water and bring plenty of it, way more than you think you need. 곳곳에서 산불까지 잇따르면서 미 서부 지역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네바다주 경계 지역에서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산림이 건조한 데다 토네이도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어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염과 산불로 일부 지역에선 전력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화재로 오리건과 캘리포니아를 잇는 송전선 3곳이 차단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선 전력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만든 우주선을 이용해 첫 민간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이달 말 우주 비행에 나서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민간인들을 태우고 지구 궤도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의 유인 우주선 유니티가 모선 2부에 매달려 활주로를 이룩합니다. 유니티에는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조종사 2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습니다. 고도 14km 상공에 도달한 순간 2부에서 분리된 유니티가 자체 로켓을 분사해 우주 공간의 경계선으로 날아오릅니다. 유니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으로 인정하는 고도인 80km를 넘어 89km 상공까지 도달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과정에서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3, 4분간 즐겼습니다. I have dreamt of this moment since I was a kid, and but honestly, nothing could prepare you for the view of Earth from space. I mean, the whole thing was just magical. 지난 2004년 설립된 버진 갤럭틱은 25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만 원의 우주 관광 티켓을 이미 600장 이상 팔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배우와 부호들이 티켓을 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첫 민간 우주 관광객 타이틀을 브랜슨에게 빼앗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오는 20일 우주 관광에 나섭니다. 자신이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을 이용해 고도 1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궤도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행동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건 물론이고 사람과 똑같이 질투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반려견의 질투에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보호자를 무는 등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 질투 행동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만 마주쳐도 깨가 쏟아진다는 예비 부부. 그런데 그 모습을 아니 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둘이 터치하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좀 안아볼까? 엄마 아빠 안아볼까? 보호자 사이를 질투하는 반려견 토미. 과연 토미의 질투하는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본 제작진을 격하게 반겨주는 반려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얘가 저희 집 첫째 톰이고요. 여기가 저희 둘째 로이. 아, 5일 됐어요. 5일. 새끼네 완전히. 반려견 토미와 로이를 함께 돌보고 있다는 보호자 커플. 시작부터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저희 4년 만났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예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예비 신혼부부와 반려견 토미. 하이파이. 그렇지. 빵. 옳지. 이렇게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깨가 쏟아지는 두 사람. 밥 먹을 때? 응.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던 토미가 갑자기 소파로 뛰어오르더니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안착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앉아있네요. 네.
보통은 가운데 앉아 있어요. 둘이 터치하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질투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데 토미가 이렇게 껴 있으니까. 두 사람을 여전히 감시 중인 토미. 아, 좀 아파. 아파? 시원한 거 아니고? 네, 좀 아파. 마사지하는 것조차 방해하는데요. 엄마, 아빠 좀 안아볼까? 엄마, 아빠 안아볼까? 보호자들끼리 스킨십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토미. 아, 왜 그래? 하지 마. 녀석이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토미는 보호자들이 손만 잡아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알았어, 미안해. 처음 데려왔을 때 새끼 때는 그런 반응이 없다가 조금 2, 3년 전쯤 그때 좀 크고 나서부터는 핥히고 이렇게 잡으면은 되게 달려들고 그랬어요. 3년 전 토미를 입양했을 때부터 함께 돌봤다는 두 사람. 날이 갈수록 토미의 질투가 심해져 걱정된다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주방. 토미가 뒤에서 요리하는 보호자를 감시 중인데요. 뭐 도와줄 거 있어? 나 이것만 좀 정리해. 이거? 응. 어느새 보호자들 곁으로 다가온 토미. 먹을래? 보호자들이 또 찰싹 붙어 있는데요. 토미가 질투심이 폭발했는지 펄쩍펄쩍 뛰며 저지합니다. 왜 그래, 왜? 응? 지켜봐야 돼? 그래도 옆에 있어 계속. 계속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간 잘 됐다. 괜찮아? 맛있어, 잘 됐어. 별이 5개. 하지만 토미의 심기는 불편해 보이는데요. 토미 뭐해 여기서? 집에 가야지. 먹는 것까지 봐야 돼. 아니야, 잘 먹을게 나는. 잘 이집 가. 처음에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먹을 때마다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먹을 때만큼이라도 자기 집에 좀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 시간 내내 언짢았을 토미를 위해 보호자들이 녀석과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이 뭘 하든지 토미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산책할 때는 애가 여길 안 보네요, 아예? 네, 저희 쳐다도 안 아예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 손 잡고 계신 거 맞죠? 네. 밖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터치해도 질투도 없고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요. 뭐 안고 있어도 괜찮고. 바로 그때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목격하고만 토미. 하지만 그냥 갈 길 가버립니다. 무슨 스킨십 하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는 마음 편하게 하려면 밖에서는 스킨십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거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는 건 좀 서운해요. 서운해요? 네. 그냥 그만 먹어. 산책 후 또다시 시작된 두 보호자의 애정 행각. 그 모습을 토미가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왜 토미? 뭔데? 아빠 이쁘다. 아빠. 결국 참고 참았던 토미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강아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손 하나 잡는데도 저렇게 지켜보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좀 불편해요. 로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같이 짖을까봐 나중에 걱정이에요. 두 보호자의 스킨십을 질투하는 토미. 과연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질투견 토미에게 참 교육을 시켜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이용용 전문가와 처음 만난 토미의 반응은? 순하디순한 어린 양이 됐네요. 제가 주인 같은데요. 토미, 로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본격적으로 토미의 문제 행동을 살펴보는 전문가. 역시나 보호자들의 스킨십에 격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토미의 행동,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네, 훈련을 많이 시키셨네요. 지금까지는 흥분도가 몸으로 표현하는 흥분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입이 가요. 무는 거는 진짜 오늘 당장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노이도 우선 따라할 수 있는 확률도 크고요. 엄마 아빠 좀 안아볼까? 엄마 아빠 안아볼까? 안아볼까? 응. 문제는 이런 토미의 질투 행동을 로이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안으려고 할 때 강아지한테도 뭔가가 보상이 가야 돼요. 간식을 바닥에 놔주시면 돼요. 한 3개 정도 놔줄게요. 네, 네.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러고 가서 주고. 우선 보호자들이 스킨십을 하기 전이나 후에 토미에게 먼저 간식을 주어서 녀석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줍니다. 와, 놀랍게도 스킨십을 하는데 토미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네요. 안고 나면 누군가는 간식을 소파 쪽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토미가 간식을 찾아 먹느라 질투를 잠시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흥분도가 낮아져요. 낮아진 이유는 먹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도를 낮춰야지만이 아이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였죠. 늘 보호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앉는 토미의 얄미운 행동인데요. 자, 지금부터 분리 훈련을 할 건데요. 이 아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걸 보호자들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뒤로 갈 거예요. 천천히. 뒤로. 네. 자, 아이가 오면 앞으로. 그렇죠. 됐어요. 던져주세요. 자, 여기서 보호자님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토미를 밀고 갔을 때 엉덩이가 보이면 보상을 해야 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보호자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자연스럽게 등을 돌리는 토미. 이때 간식으로 보상해줍니다. 이 아이가 엉덩이를 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도 아이가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할게요. 보호자들끼리 훈련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제 소파에 천천히 뒤로 갔다가 소파에 살짝 걸쳐서 앉았다가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가세요. 네. 그렇죠. 앉으세요, 다시. 가세요. 네. 올 이유가 없어요. 갖다 주는데 니네가 가져와라. 분리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오지 않아도 기다리면 보상해줄 거다. 네,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훈련은 한 분은 강아지를 데리고 내 앞에서 앉아 훈련을 시키고 있고 한 분은 뒤에서 서서히 다가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훈련을 할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지만이 엉덩이 뒤에 있는 거를 허락을 하거든요. 토미를 앞에 와서 앉아를 시킬게요. 네, 그렇죠.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그렇죠. 자, 주세요. 그렇죠. 거의 다가올 때쯤에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주시고. 그렇죠. 지금은 토미는 견주님을 보고 있지만 뒤에 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근데 보상 때문에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손을 잡으세요.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훈련도 척척 해내는 보호자들과 토미. 누군가를 시샘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자꾸 서로 괜찮다,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한테 경계를 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하는 행동도 이런 교육으로도 많은 배움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질투견 토미를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우선 스킨십 전후에 간식을 줘서 관심을 돌려주고요. 보호자에 대한 질투심을 줄일 수 있도록 공간 분리 훈련을 해줍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등 뒤로 다가가는 신뢰감 쌓기 훈련이 필요한데요. 보호자들이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토미를 위한 솔루션을 실천해 봅니다. 와, 정말 짖지 않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간식 없이도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잘 따라오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 쉬워서 효과가 되게 금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훈련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스킨십도 하고 토미도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보호자 사이를 질투하던 토미. 이제 질투는 그만하고 가족들과 더욱 사랑하며 행복하길 바랄게.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다 보니 몰랐던 입냄새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입냄새가 없는데도 구취가 느껴지는 구취 공포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경희대 치과병원 이연희 교수 모시고 구취 공포증과 구강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대인관계에서 입냄새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죠. 그리고 또 정말 지적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흔히 말하는 그 입냄새라고 말하는 구취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나타나는 단점 중 평소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입냄새, 즉 구취를 알게 되는데요. 네. 구취는 구강 및 몸의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여 구강 주입을 통해 신체의 외부로 배출되는 불쾌한 냄새를 말해요. 이러한 구취는 크게 진성 구취와 망상 구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진성 구취는 객관적으로 구취 측정이 가능한 구취이고요. 첫 번째 생리적 원인의 구취와 두 번째 병리적 원인의 구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생리적 원인의 구취는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하며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구취입니다. 아침에 깨어난 직후나 다이어트로 인한 공복 상태, 월경, 임신과 같은 생리적 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구취를 말하는데요. 네. 주로 혀의 뒤쪽에 존재하는 악취가 나는 설태의 증가가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별다른 치료 없이 감소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에 반해 병리적 구취는 치료가 요구되는 실제적인 구취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구취는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의 부패작용에 의해서 휘발성 황화물을 지속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구취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망상 구취는 이와는 반대로 실제 구취를 일으킬 만한 어떤 신체적 요인이 없는데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일어나는 구취를 말합니다. 네. 호흡 냄새가 불쾌하여 사회적 불쾌감의 원인이라고 믿는 상태이지만 의사나 타인이 구취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나 코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걱정하고 구취를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예. 네. 자, 구취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군요. 요즘처럼 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이 구취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망상 구취의 한 종류로 말 그대로 구취가 있을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줄까 봐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구취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마스크 착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거의 또는 전혀 없더라도 마스크 속 자신이 내뱉은 날숨을 코로 막고 구취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구취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약 30%는 객관적 진단 시 구취의 어떤 징후나 관련 질환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취 공포증 상태입니다. 네. 한번 본인이 그런데 이제 구취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도 본인이 구취를 가지고 있다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취 공포증 발생 시 강박적인 구강 세정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또한 타인과의 대화 회피, 그리고 수치심, 당황을 느끼고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및 사회적 격리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취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구취의 객관적인 측정 기법을 동반한 전문가들의 정확하고 그 객관적인 진단과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사실 입냄새는 스스로 느끼기보다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입냄새를 잘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구취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도 입냄새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구취가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후각이나 그 인지의 역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우리의 코나 후각세포는 새로운 냄새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냄새에는 쉽게 적응해서 둔감해집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나는 냄새는 계속 맡다 보면 무뎌지는 것이죠. 네, 따라서 자신의 냄새는 잘 못 맡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 호기시 숨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이 앞으로 나갈 때 자신의 코로 이제 숨이 들어가는 일은 잘 없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앞쪽에 있는 타인이 구취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입냄새가 45cm 이내에 굉장히 친밀한 거리에서 맡아지기 때문에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본인이 구취를 자각해서 병원에 구취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보다는 환자들 대부분이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지적을 받거나 또는 그들의 이런 제스처에 의한 짐작에 의해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럴만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기 전에 스스로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나한테 구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구취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컵 모양을 만들어 구강 내 공기를 모은 후 냄새를 후 하고 불어서 맡아보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이렇게 혀로 핥거나 그 냄새를 맡는 방법도 있고요. 치실로 치아 사이를 플로싱한 후에 치실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냄새는 혀로부터 나오는데요. 네. 구취가 있을 때 혀를 내밀고 거울을 보게 되면요. 혓바닥 안쪽이 하얗거나 누런 설태가 끼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이나 서랍자로 간단하게 혓바닥 뒷부분을 긁어서 설태를 채취하여 냄새를 맡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주관적이어서 단지 구취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는 정도에 국한되므로 구취의 종류나 어떤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우리가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서 인지하게 된 구취는요, 좀 다른데요. 내쉰 숨이 마스크 안에 오래 갇혀서 맡게 되거나 마스크 내면의 그런 이제 구강 세균의 증식, 대사에 의해서 냄새를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맡게 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 고민이 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입냄새를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정도라고 하면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취가 생기는 원인은 뭐가 있나요? 네, 구취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구취의 원인은 입속의 원인이 9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네. 구강 위생이 불량해서 설태, 치석, 치태가 쌓이거나 치주염, 충치, 구강 캔디다증, 구강암 등과 같은 그런 치과 질환이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입안에 혐기성 세균이 대사하면서 발생시키는 휘발성 황화물이 불쾌한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 입안이 건조할 때는 구취가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구강 외 원인입니다. 예. 그 예로는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상악동염, 후비루처럼 구강 주변의 그런 염증 반응도 구취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당뇨나 호흡기, 위장관의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상황도 구취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령의 증가나 기상 직후, 공복 상태, 그리고 기압, 월경과 임신 등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구취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도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취의 원인은 그 90%가 구강 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취를 예방하려면 당연히 양치질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치질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 즉시 양치질, 혀닦기 및 치실을 사용하여 구강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통한 바른 구강 위생은 구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치질 시에는 치아의 모든 면을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칫솔질의 횟수와 시간, 즉 약 3분 동안 하루에 3번 닦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아주면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는 그 입안 세균의 증식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식사 후 세균이 번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식후에 즉시 3분 이내로 항균 치약으로 기계적으로 닦는 것이 좋고요. 이때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닦는 것이 좋습니다. 예. 중요한 점은 양치질을 세게, 자주, 오래 한다고 구취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네. 오히려 잇몸만 닳거나 치아가 패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칫솔 관리도 중요한데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칫솔은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되고 칫솔 모가 굽어지는 시기도 2, 3개월이므로 우리는 2-3달에 한 번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칫솔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면서 청결한 곳에 칫솔끼리 서로 접촉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구취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객관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치과병원 이현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신경계를 모사한 전자 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고려대, 한양대 공동 연구팀은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압력과 진동 등 자극을 감지하는 센서와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를 적용해 인공 감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자 피부에 20여 종의 직물을 분류하는 실험을 한 결과 질감에 따라 99%의 정확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필수적인 초전도 현상을 대기압 상태에서 구현하는 신소재가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특수 그래핀에 칼륨과 아연 등을 합성해 대기압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포타슘 징크 비스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초전도 현상이 매우 높은 압력이나 극저온 환경에서만 구현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양건호 금호석유화학 상무와 공경열 기득산업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양 상무는 의료용 장갑의 핵심 원료를 세계 최고 품질로 개발해
석유화학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 연구소장은 조선 부품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해 생산성을 수작업 대비 80% 증대시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분 상반기 수상자로 방은숙 삼성전자 수석연구원과 박명하 에코코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자연계의 물질이 구현하지 못하는 새로운 특성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갖도록 인위적으로 설계한 물질을 메타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물질을 활용하면 영화에서 보던 투명 망토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메타물질로 세상에 없던 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노공학자 이학주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